2016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휴전 이후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이 없었다면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장기간 엄중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잊혀졌던 장사 상륙작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처음 작전명령서를 복원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국방TV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6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휴전 이후 지금처럼 전략적 수준에서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이 없었다며 전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방 환경이 우리 군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휘관부터 자극받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주요 내용을 오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도 국가안보의 방패 역할을 해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휴전 이후 전략적 수준에서 지금처럼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장관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안보의 방패 역할을 잘 수행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3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 장관은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이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감히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 환경은 위협의 다변화와 기술 혁신, 인구 절벽, 예산 압박 등으로 군사 혁신이 요구되는 환경이라며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국방 환경 변화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신뢰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선도적 역할과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장관은 또 정신에서 승리해야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북한 상황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후반기 업무 추진 계획 공유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주제로 한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전군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 등 80여 명이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기간 엄중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서 또다시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군이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 우리를 뒤흔들거나
국제협력 체제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보다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과의 오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부터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가기록원이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 중 하나였던 장사상륙작전의 작전명령서 복원에 성공하고 일반에 첫 공개했습니다. 국방TV는 복원된 작전명령서를 분석하고 당시 참전용사의 육성 증언을 통해 KFN 스페셜 장사상륙작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마산과 부산을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 지역을 함락시키고 있을 때 정일권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경북 장사 지역에 유격대를 상륙시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비밀작전을 지시합니다. 바로 1950년 9월 14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기에 하루 전날에 감행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2일 장사 상륙작전의 작전 명령서 복원에 성공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작전 명령서들은 군사 편찬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작전 명령서가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TV는 이번에 복원된 작전 명령서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당시 참전 용사들의 육성 증언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머리 위로 많이 날아갔는데 그 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 와중에 그 손으로 가지고 내 몸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 몸이 들어갈 정도로 내 손을 가지고 그 백사장 모래를 팠다니까요. 이 손으로 이제 내 모래 파가지고 이 개인호를 만들어 가지고 은폐를 하고 나서 그때 울었어. 내가 그때 울었다고. 장사 상륙작전 다큐멘터리는 1950년 9월 14일부터 28일 사이에 벌어진 장사 상륙작전의 배경과 당시 참전한 772명으로 구성된 10대의 대한민국 학도병들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최근 복원에 성공한 장사 상륙작전의 첫 작전 명령서를 공개하고 참전 학도병들과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사 상륙작전 다큐멘터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됩니다. 한편 국방TV는 다양한 안보 콘텐츠를 확보해 올바른 군의 역사와 국방의 참모습을 알려 국민 안보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서울 지역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호국 영웅 기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22일 열린 호국영웅 기장 수여식에는 6.25 참전 유공자 회원을 비롯해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북한군에 맞서 유격대를 이끈 여자 참전 유공자 박애초 여사와 14살의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해 정보작전을 수행한 문용옹 등 50명의 참전 유공자들이 호국영웅 기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보훈처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호국 정신과 그리고 희생 공헌을 후대에게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원구 신상중학교 학생들이 참전 유공자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자신이 이렇게 책출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개무량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3년부터 호국영웅 기장 수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18만여 명의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호국영웅 기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를 확대해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직접 발굴한 참전 유공자 4천여 명에게 호국영웅 기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애 콘서트는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6.25 참전 용사와 예비역 전우회, 일반 시민 등 1,7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특히 리처드 캐리 미 예비역 해병 중장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군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육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웅장한 개막 퍼포먼스로 시작된 공연은 성악가 이정원과 김지연의 There For Me, 거위의 꿈 노래와 군악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육군이 최근 새로 제정한 군가 내가 지키는 조국을 처음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정택 SBS 예술단장이 작곡하고 군악장교 이한미 대위가 작사한 이 군가는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댄스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군은 장병들이 신군가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야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육군 7사단이 부대 창설 67주년을 맞아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사단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화천 군수와 지역 주요 기관장, 사단 장병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단은 이날 행사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7사단 출신 생존 영웅 최득수옹에게 전쟁 영웅패를 수여하고 참전 용사들을 위해 열병식을 하는 등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전하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선배 전우들께 이룩하신 빛나는 명예와 전통을 이어받아 사단의 위상과 전투력을 높이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된 육군 7사단은 6.25 전쟁 당시 28회에 걸친 전투에 참전해 2만 3천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6,400여 명의 포로를 획득하는 등 눈에 띄는 전과를 올린 부대입니다. 저비용 고성과 국방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국방분석평가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방사업의 분석과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국방분석평가 심포지엄은 분석평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방위사업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심포지엄은 창조국방 개념의 국방분석평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조연설로 시작됐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창의성과 협업 네트워크를 기존의 국방분석평가 방법과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분과별 발표에서는 정책사업 분야와 효과 방법론으로 나눠 10건의 연구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정책사업 분야 발표에서 이호중 한국국방연구원은 현행 국방분석평가 체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분석평가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방 재원 절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재문제를 보다 선제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건실한 군사력 건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 분석평가 발전을 위해 취약 분야 분석평가 강화와 성과 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분석평가 수행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외부 자문위원 29명을 임명해 각 사업별 분석평가 시 자문을 받는 제도와 분석평가기법 연구회 운영 등 실질적인 분석평가의 개선안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대국민 신뢰 증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사업 추진을 위해 분석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민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군산 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 토의했습니다. 키스트 김용환 단장은 주제 강연에서 과학기술이 미래전쟁 승패를 좌우한다면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주도 융복합기술을 민군이 함께 연구개발할 수 있는 협력과 분담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민군 협력 활성화는 당면 과제라면서 10년, 20년 후를 대비하는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는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민군산 학연이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망발을 퍼부으며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겁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25를 북침 전쟁이라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 옥죄기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윤현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안보리와 주변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2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화성 10호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으며 시험 발사를 포함한 핵 무력 고도화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망발을 퍼부으며 조국과 인민, 혁명을 적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해 핵공격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엔진 성능 면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이번 발사를 성공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지시나 북한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북한은 6.25 전쟁을 북침 전쟁이라 호도하며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를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으로 묘사하며 한미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으며 자신들에게 항복한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을 반미 투쟁월간으로 설정해 반미 반제 교육과 군중 대회를 각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에는 청소년들에게 사상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주역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강조해 집단화와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노력 동원에 활용할 속셈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중대회를 통해선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일 대국인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핵을 개발했다는 점을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어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통치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김정은 정권이 해외 근로자들을 통한 외화벌이 옥죄기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은 근로자의 해외 파견과 자원 수출로 연간 5만에서 6만여 명의 근로자들로부터 2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을 해외 건설 현장에 외화벌이 노동자로 보내기도 하는데 최근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군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임금을 거의 100%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인 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들이 외환난에 직면한 데 이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해외 주재 외교관과 무역기관 종사자들에게 통치자금 상납을 독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대량 탈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오늘은 2016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 수행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